한밤중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고 누군가의 집은 사라졌으며 누군가는 영영가족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자연의 경고는 이렇게 갑작스럽고도 잔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지 홍수 피해를 넘어선 인간의 무력함과 생존의 절박함이 공존했던 그날의 현장을 담았습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한때 끝없이 펼쳐진 푸른 논밭과 고요한 시골 마을이었던 이연은 단 하룻밤 사이에 황갈색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7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24시간 동안 내린 강우량은 무려 362.6mm, 이는 연중 평균 강우량에 맞먹는 수치로 상상조차 어려운 폭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곧 상상 이상의 비극을 예고했습니다. 빗소리는 양철 지붕과 땅을 두드리고 거센 바람과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기하고도 오싹한 교향곡처럼 밤을 삼켜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둥 같은 굉음을 듣고 잠에서 깼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무릎까지 이내 가슴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차이단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 서로를 부르며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 이장 다리 마을의 생명줄이자 양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다리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단순한 교량이 아닌 주민들에게 있어 희망과 발전의 상징이었더니 다리는 성남강물의 순식간에 삼켜져 꼬이는 단순한 재난 이상의 상실감을 안겼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불과 4년 전 2021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리가 붕괴된 바 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두 차례 붕괴된 다리는 과연 인간의 기술과 건축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다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옥고록 기반 시설 대부분이 홍수에 휩쓸렸고 일부 주민들은 지붕 위로 피신했지만 다른 이들은 1층에 갇힌 채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아이를 안은 채 지붕에 몸을 의지하고 떨고 있는 어머니들의 모습. 물이 점점 차오르며 가재도구, 가축, 차량들이 떠내려가는 참혹한 장면들이 연달아 목격되었습니다. 확성기에서는 계속해서 긴급경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경보, 급류가 접근 중입니다. 즉시 대피하십시오. 구조대는 밤새도록 작동했고 고무보튼, 손전 등 고명조끼를 착용한 구조원들이 빗속에서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찾아 외치며 조명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당국은 총 38가구 85명의 주민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지만 전기가 끊기고 통신망이 마비되면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립된 채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재난은 단지 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한때 안전하다고 믿었던 시골 마을조차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은 마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낙원을 빼앗긴 듯한 상실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내리는 비는 단순한 강우가 아닌 공포와 기억의 매개체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분노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끝없이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은 허베이성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중국 전역이 마치 도미노처럼 재난의 연쇄에 빠져들었습니다. 산시성 예시 우커의원에서는 마치 하늘이 찢어진 듯한 폭우가 쏟아졌고 평소 지역사회의 중심이었던 중앙장은 물에 완전히 잠기며 과거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곳은 한때 사람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고 역사를 되새기던 장소였지만 이제는 갈색 물살 아래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둘은 내몽골에서부터 남쪽으로 흘러들어오며 이미 포화 상태인 하천들과 합류했고 그 결과 전역에서 통제 불가능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도로는 끊기고 차량 통행은 전면 중단되었으며 전 주민은 외부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마치 천둥과도 같은 사이렌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고 보유했던 마을은 하루아침에 자연과 싸우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몽골에서 온 물이 여기에 도달했어요. 모든 걸 쓸어가고 있어요. 그가 마주한 것은 익숙했던 거리들이 성남강물로 변한 광경이었습니다. 한편 후베이성 한중시 언수연에서는 전혀 다른 그러나 똑같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7월 23일 밤 마을 위로 호구가 쉼없이 쏟아지는 가운데 촌장의 비서인 왕칭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 가정을 구조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가파른 산기슭에게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낡은 목조가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살던 장고희 씨는 60세의 노인으로 정신지체를 가진 노모와 지체장애를 앓는 부친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산사태 경보가 울리자 왕비서는 문을 두드리며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장 선생님 어서 문 여세요. 산이 무너집니다.
그는 세 사람을 한 명씩 부축해 빗속을 뚫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간신히 안전한 장소에 도달한 지 몇 분 후 집 뒤에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집 전체를 밀어냈고 집은 거의 반쯤 흙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 씨는 부서진 집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벽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고 부모님의 침대는 흙탕물에 묻혀 있었으며 밤사이의 공포는 여전히 그의 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죽었을 겁니다. 그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빗속에서 미친 듯이 울려 퍼졌던 문 두드리는 소리, 구조를 요청하는 비명들 그리고 그 절박한 순간들, 이 모든 것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악몽처럼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생한 증언과 영상은 중국 전역의 SNS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붕 위에서 아이를 꼭 안고 눈을 부릅뜬 채 떨고 있는 엄마의 모습. 구조를 기다리며 발을 담근 채 흐느끼는 노인의 영상. 무너져 버린 다리와 수몰된 마을의 잔해들. 그 모든 것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감으며 재난의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넷이 끊긴 마을들은 점점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고 그곳 사람들의 한부는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리가 5년도 되지 않아 2번이나 무너질 수 있는가? 왜 비는 매년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쏟아지는가? 기상예보와 재난대응 시스템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앞으로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불안감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상청은 북부와 동부, 중국 전역에 대해 추가 폭우와 산사태, 홍수경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당국은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식량과 식수를 비축하며 긴급 대피 경로를 마련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구조인력을 총동원하여 제방과 교량, 하천변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있으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의 그 이상입니다. 이연에서 무너진 다리, 침수된 마을, 밤중에 구조를 기다리며 떨었던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풍경은 자연이 인간에게 던지는 명확한 메시지이자 경고였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물리적인 피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상흔입니다. 그날 밤 부모를 잃은 아이 가축과 생계수단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농민. 무너진 다리로 인해 가족을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 사람들. 이들이 겪은 두려움과 상실감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밤마다 빗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며 마치 그 공포가 다시 다가오는 듯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가 뜬 뒤 마을 사람들은 짓늘게 파묻힌 가구를 꺼내고 부서진 벽을 정리하며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삽을 들고 다시 밭을 일구려 하고 또 누군가는 흙더미 속에서 가족의 물건을 찾아냅니다. 다리를 다시 놓을 계획도 논의되고 있지만 마음속에 남은 허물어진 신뢰와 두려움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영상에서 한마을 주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우리의 삶을 다 쓸러갔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기억이 이제 평생 따라다닐 거라는 겁니다. 그는 구조를 기다리던 그 밤을 어린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빠 우리 죽는 거야 라고 물었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공포의 표현이 아니라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드러낸 울림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이번 재난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과연 인간은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변화하는 기후와 공존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 홍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과 경고, 체계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프라의 강도와 설계 기준을 재검토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과 대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값비싼 교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량 위를 오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폭우는 다시 올 것입니다. 다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상처도 언젠가는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은 마침내 빠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망가진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어도 잃어버린 생명과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재난 속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을 이기기보다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울림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함께 공유해 주세요. 이 기억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말입니다.